정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이 철도를 만든다고. 유럽과 미국 전문가들이 비웃었지만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우디 왕이 직접 시승한 후 한국 기술이 프로젝트 전 구간에 적용되도록 지시. 전 세계 철도 패권이 바뀌는 순간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리야드 공항을 빠져나오는 순간 뜨거운 열기가 에드워드 스미스의 얼굴을 강타했습니다. 화씨 110도를 넘는 무자비한 사막의 온도가 숨을 턱 막히게 했죠. 에드워드는 30년간 미국에서 철도 컨설턴트로 일하며 수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했지만 이토록 극한 환경은 처음이었습니다. 스미스 씨 환영합니다. 공항 앞에서 사우디 철도청 관계자가 그를 맞이했어요. 리야드 메트로 현장으로 바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차 안에서 에드워드는 브리핑 자료를 다시 훑어보았습니다. 리야드 메트로는 세계 최대 규모의 도시철도 프로젝트로 6개의 노선이 동시에 진행 중이었어요. 특이한 점은 한국이 4호선, 5호선, 6호선을 담당한다는 사실이었죠. 한국이 왜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맡게 된 건가요? 에드워드가 물었습니다. 사우디 관계자는 미소를 지었어요. 왕실의 결정입니다. 한국의 제안이 가장 혁신적이었거든요. 에드워드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의 철도 역사는 기껏해야 50년 정도로 유럽과 미국의 150년 전통에 비하면 한참 짧았어요. 그는 호텔에 짐을 풀기도 전에 현장을 보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첫 방문지는 프랑스 팀이 맡은 1호선 공사장이었어요. 에드워드는 익숙한 광경에 안도했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으로 진행되는 철도 공사는 그가 수십 년간 보아온 모습 그대로였죠. 역시 전통이 중요하네요. 에드워드가 프랑스 엔지니어에게 말했어요. 물론이죠. 새로운 기술도 좋지만 검증된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한국 팀이 어떻게 할지 정말 궁금하네요. 아직 우리 눈에는 그저 후발주자일 뿐이니까요. 에드워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은 미국 팀이 공사 중인 2호선과 3호선이었어요. 역시 예상대로의 모습이었죠. 사막의 열기 속에서 미국 엔지니어들은 익숙한 방식으로 착실히 일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팀은 어떤가요? 에드워드가 현장 책임자에게 물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하지만 철도는 경험이 중요한 분야죠. 그들이 우리보다 더 잘할 수 있을까요? 에드워드는 내일 한국팀의 현장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호텔 창문 너머로 사우디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그는 한국팀에 대한 의구심과 호기심이 교차했어요. 이미 마음속으로는 결론을 내린 상태였지만 전문가로서 직접 확인해봐야 한다는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에드워드는 한국팀이 담당하는 4호선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차량이 공사 현장에 가까워질수록 그의 눈이 점점 커져갔어요. 다른 구간들과는 완전히 다른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거든요. 이게 다 맞는 겁니까? 에드워드가 운전기사에게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국팀의 공사 현장입니다. 에드워드는 차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무더운 사막 한가운데서도 작업은 놀라울 정도로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다른 구간에서는 더위 때문에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작업하는 것과 달리 이곳에서는 특수 냉각 시스템을 갖춘 모듈식 작업 공간이 설치되어 있었죠. 스미스 씨 환영합니다. 이정민입니다. 중년의 한국인 남성이 에드워드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어요. 이정민 박사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출신으로 이번 프로젝트의 총책임자였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에드워드가 주변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이정민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사막 환경에 맞는 철도 시스템을 설계했죠. 이정민은 에드워드를 안내하며 설명을 이어갔어요. 그들이 사용하는 레일은 일반 레일과 달리 극한의 온도 변화에도 견딜 수 있는 특수 합금으로 만들어졌고
모든 공정은 모듈식으로 진행되어 현장에서의 작업 시간을 최소화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이것입니다. 이정민이 컨트롤 센터로 에드워드를 안내했어요. 그곳에는 대형 화면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인공지능 기반 관리 시스템입니다. 모든 공정과 자재, 인력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최적화하죠. 에드워드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가 평생 봐온 어떤 철도 시스템보다도 진보된 기술이었으니까요. 화면에는 공사 진행 상황뿐만 아니라 기온, 습도, 모래 폭풍 예측 등 환경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표시되었어요. 이걸 어떻게 해? 에드워드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이정민은 다시 미소 지었어요. 우리는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기존 방식을 따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죠. 그들은 완공된 구간으로 이동했습니다. 이정민이 태블릿으로 무언가를 조작하자 멀리서 무인 열차가 부드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미 시운전 중인 겁니까? 에드워드가 놀라 물었습니다. 네, 저희는 다른 팀들보다 2달 앞서 있습니다. 모듈러 공법 덕분이죠. 에드워드는 전문가로서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30년간 쌓아온 그의 지식과 경험이 갑자기 구시대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는 침묵 속에서 한국팀의 혁신을 지켜보았죠. 돌아가는 차 안에서 에드워드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가 가진 서구 중심적 편견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자각하게 되었어요. 어쩌면 우리가 틀렸던 걸까? 그의 마음속에 의문이 피어났습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온 에드워드는 노트북을 펼쳐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한국팀의 기술이 맴돌았어요. 그는 평생 철도 시스템을 연구하고 설계해왔지만 오늘 본 것처럼 혁신적인 접근법은 처음이었습니다. 이건 그냥 기술적 차이가 아니야. 에드워드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이잖아. 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리야드의 밤 풍경이 펼쳐져 있었죠. 고층 빌딩들의 불빛이 사막의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어요. 에드워드는 자신이 왜 그토록 한국팀의 능력을 의심했는지 진지하게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저 유럽과 미국의 방식만이 옳다고 믿어왔던 걸까? 그의 마음속에 불편한 진실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에드워드는 사우디 철도청과의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다른 컨설턴트들도 모두 모인 자리였죠. 여러분, 각 구간의 진행 상황을 들어보겠습니다. 사우디 철도청 국장이 회의를 시작했어요. 프랑스, 독일, 미국 팀들이 차례로 발표했습니다. 모두 예정대로 진행 중이라는 보고였지만 특별한 성과나 혁신은 없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팀의 차례가 왔습니다. 이정민 박사가 일어나 간결하게 발표했어요. 저희 팀은 예정보다 약 2달 앞서 있습니다. 이미 4호선의 3km 구간이 완공되어 시험 운행 중이며 다른 구간도 빠르게 진행 중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다른 컨설턴트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그게 가능한가요? 독일 팀의 책임자가 물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그런 속도로 진행하면서 안전과 품질을 보장할 수 있나요? 이정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입니다. 저희의 AI 기반 관리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모든 공정의 품질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기존 방식보다 더 엄격한 품질 관리가 가능하죠. 에드워드는 조용히 앉아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회의가 끝난 후 여러 컨설턴트들이 에드워드에게 다가왔습니다. 스미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나? 프랑스 컨설턴트가 물었어요. 한국팀이 정말 그렇게 앞서 나가고 있는 걸까? 에드워드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직접 확인했어. 그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진보된 기술을 가지고 있어. 하지만 그들이 철도를 건설한 역사는 우리보다 훨씬 짧잖아. 독일 컨설턴트가 반박했어요. 에드워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게 바로 그들의 강점이야. 기존의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거든. 그날 오후 에드워드는 다시 한국 팀의 현장을 방문하기로 결정했어요. 이번에는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편견을 내려놓고 열린 마음으로 배우기로 했죠. 한국 팀의 현장에 다시 도착한 에드워드는 이정민 박사를 찾았습니다. 이번엔 더 구체적인 질문들을 준비해 왔어요. 이정민 박사님, 어제 본 기술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에드워드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물론이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두 사람은 공사장 한쪽에 마련된 컨테이너 사무실로 향했어요. 내부는 놀랍도록 쾌적했습니다. 바깥의 폭염과는 달리 실내는 최적의 온도를 유지하고 있었죠. 이 특수 단열 시스템도 한국에서 개발한 겁니까? 에드워드가 물었어요. 이정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우리는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사막 환경에 맞는 모든 요소를 재설계했어요. 작업 환경부터 시작해서요. 에드워드는 노트북을 꺼내며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가장 궁금한 것은 모듈러 공법입니다.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해내셨나요? 이정민은 커피를 2잔 내리며 설명했어요. 한국은 철도 후발주자이지만 조선과 자동차 산업에서는 세계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제조 방식의 장점을 철도 건설에 적용했죠. 왜 현장에서 모든 것을 조립해야 할까요? 공장에서 미리 만들어 조립하면 훨씬 효율적이잖아요. 에드워드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도 미국에서 비슷한 고민을 했었지만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가장 인상적인 건 AI 시스템입니다. 에드워드가 말했어요. 그건 어떻게 개발하셨습니까? 이정민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혁신이죠. 철도 건설과 운영에 관한 모든 데이터를 학습시켰어요. 이 시스템은 단순히 일정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 변화에 맞춰 실시간으로 최적의 의사결정을 내립니다. 예를 들어 모래 폭풍이 예상되면 자동으로 작업 일정을 조정하고 자재 공급에 문제가 생기면 대안을 제시하죠. 에드워드는 감탄했습니다. 미국에서도 AI를 활용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이 정도 수준은 아니었어요.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정민이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한국은 자원이 부족한 나라예요. 오직 기술과 혁신만이 우리의 경쟁력이었죠. 그래서 처음부터 모든 것을 새롭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며 에드워드는 자신의 사고방식이 얼마나 기존 틀에 갇혀 있었는지 더욱 깨닫게 되었어요. 그는 지금까지 철도 기술이 서구에서만 발전할 수 있다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해왔던 겁니다. 다음 주에 사우디 왕이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에드워드가 화제를 바꿨어요. 이정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중요한 행사죠. 각 팀이 자신들의 기술을 선보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이정민은 미소를 지었어요. 특별한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비밀이에요. 그날 직접 보시면 좋겠습니다. 에드워드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는 이정민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나오면서 다음 주 사우디 왕의 방문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생각했어요. 분명 철도 기술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순간이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일주일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사우디 왕의 방문을 앞두고 리야드 메트로 프로젝트 전체가 긴장감에 휩싸였어요. 각 나라의 팀들은 최상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에드워드는 미국 팀의 준비 상황을 살펴보고 있었어요. 그들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3D 시뮬레이션과 기술 사양을 보여주는 내용이었죠. 이걸로 충분할까? 미국 팀 책임자인 톰이 에드워드에게 물었습니다. 에드워드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기술적으로는 완벽해. 하지만 혁신적인 요소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드네. 혁신? 우리는 100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철도 강국이야.
굳이 새로울 필요가 있을까? 톰이 반문했습니다. 에드워드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는 이제 이런 사고방식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논쟁할 때가 아니었죠. 다음으로 그는 유럽 팀들의 준비 상황을 둘러보았습니다. 프랑스와 독일, 스페인 팀 모두 비슷한 접근법을 취하고 있었어요. 화려한 영상과 기술적인 설명, 그리고 자국의 철도 역사를 강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드워드는 한국 팀을 방문했어요. 놀랍게도 그들의 준비 모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자료나 화려한 영상은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완공된 구간에서 무언가를 테스트하고 있었습니다. 이정민 박사님, 뭘 준비하고 계신 거죠? 에드워드가 호기심에 차서 물었어요. 이정민은 비밀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특별한 것을 준비하고 있어요. 사우디 왕께 직접 체험하실 기회를 드릴 겁니다. 체험이요? 에드워드가 눈을 크게 떴어요. 네, 저희는 이미 일부 구간을 완공했습니다. 단순히 보여주는 것보다 직접 경험하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했죠. 에드워드는 감탄했습니다. 다른 팀들이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는 동안 한국 팀은 실제 운행하는 열차를 보여주려는 거였어요. 그것도 예정보다 훨씬 빠르게 말이죠. 정말 열차가 운행 가능한 상태인가요? 에드워드가 의심스러워하며 물었습니다. 이정민은 자신감 있게 대답했어요. 물론입니다. 어제 최종 테스트를 마쳤어요. 모든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에드워드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한국 팀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내일 사우디 왕의 반응이 궁금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에드워드는 생각에 잠겼어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혁신의 기회를 놓쳐왔을까? 전통과 경험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무시해온 것은 아닐까? 그는 자신의 직업적 삶을 돌아보며 깊은 성찰에 빠졌습니다. 호텔 로비에 도착하자 여러 국가의 컨설턴트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스미스, 내일 큰 날이네. 프랑스 컨설턴트가 그를 불렀습니다. 에드워드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아주 중요한 날이 될 것 같아. 한국 팀이 무엇을 보여줄지 궁금하군. 그들이 정말 그렇게 앞서 있다고 생각하나? 독일 컨설턴트가 물었습니다. 에드워드는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내일 모두가 그 답을 알게 될 거야. 에드워드는 방으로 돌아와 내일을 위한 보고서를 준비했습니다. 그는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려 했지만 내심 한국팀의 성공을 응원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혁신은 철도 산업 전체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늘에서는 태양이 뜨겁게 내리쬐고 있었고 리야드 메트로 프로젝트 현장은 사우디 왕의 방문으로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검은색 고급 차량들이 줄지어 도착했고 엄격한 보안 요원들이 주변을 지키고 있었어요. 에드워드는 다른 컨설턴트들과 함께 맨 앞줄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긴장되는군. 프랑스 컨설턴트가 속삭였어요. 에드워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순한 기술 시연을 넘어 이날의 결과는 향후 수십 년간 세계 철도 산업의 방향을 결정지을 수도 있었거든요. 마침내 사우디 왕이 도착했습니다. 화려한 전통 의상을 입은 그는 위험 있는 걸음으로 현장에 들어섰어요. 철도청 고위 관리들이 그를 맞이하며 일정을 설명했습니다. 먼저 유럽과 미국 팀의 구간을 방문한 후 마지막으로 한국 팀의 구간을 보겠습니다. 일행은 먼저 프랑스 팀의 현장으로 향했어요. 그들은 대형 텐트를 설치하고 화려한 영상과 함께 기술을 설명했습니다. 사우디 왕은 공손하게 듣고 있었지만 특별한 반응은 보이지 않았어요. 다음은 독일 팀이었습니다. 그들은 정밀한 기술 사양과 안전성을 강조했지만 역시 혁신적인 요소는 부족했죠. 사우디 왕은 예의 바르게 질문을 몇 개 던졌을 뿐이었습니다. 미국 팀도 비슷했어요. 톰은 최선을 다해 미국의 철도 기술 우수성을 강조했지만
사우디 왕의 표정은 점점 지루해 보였습니다. 이제 한국 팀으로 가보겠습니다. 안내자가 말했어요. 에드워드는 마음속으로 긴장했습니다. 그는 이정민이 무엇을 준비했는지 알고 있었지만 정말 성공할 수 있을지는 확신하지 못했어요. 만약 무슨 문제라도 생긴다면 한국팀의 평판은 끝장날 것이었습니다. 한국팀의 현장에 도착하자 놀랍게도 프레젠테이션 설비는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깔끔하게 완성된 매트로 여기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사우디 왕은 의아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죠. 이정민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왕께서는 단순한 설명보다 직접 체험해 보시는 것이 더 가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완성한 구간에서 직접 열차를 타보시겠습니까? 사우디 왕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이정민은 태블릿을 꺼내 조작했어요. 그러자 역 안쪽에서 무인 열차가 부드럽게 접근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자동으로 열리자 사우디 왕과 수행원들이 열차에 올랐어요. 에드워드와 다른 컨설턴트들도 함께 탑승했습니다. 이 열차는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입니다. 이정민이 설명했어요. 인공지능이 모든 운행을 관리하며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합니다. 열차가 부드럽게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사막 풍경이 지나갔지만 내부는 쾌적하고 조용했어요. 사우디 왕은 감탄한 표정으로 열차 내부를 살펴보았습니다. 온도 조절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왕이 물었어요. 사막의 열기는 철도 시스템의 큰 도전인데. 이정민은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특수 단열 시스템과 태양열 에너지를 결합했습니다. 낮에는 태양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사용하죠. 이 시스템은 외부 온도가 화씨 120도가 넘어도 안정적으로 작동합니다. 열차는 약 2km를 달린 후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왔어요. 사우디 왕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지루함은 온데간데 없고 눈빛에는 흥분과 기대감이 가득했죠. 인상적입니다. 왕이 말했어요. 다른 팀들이 이론을 설명하는 동안 당신들은 실제로 작동하는 시스템을 보여주었군요. 이정민은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는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리야드 최고급 호텔의 연회장에서는 사우디 왕의 방문을 마무리하는 공식 만찬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모든 국가의 대표들이 모여 있었어요. 에드워드는 미국 대표단 테이블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자꾸 한국 팀이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사우디 왕이 입장하자 모든 사람들이 일어섰어요. 왕은 단상으로 올라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오늘 리야드 메트로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왕이 말했어요. 모든 참여국들이 훌륭한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은 잠시 말을 멈추고 연회장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했어요. 그러나 오늘 저는 특별히 인상적인 것을 경험했습니다. 한국 팀은 단순히 계획이나 이론이 아닌 실제로 작동하는 시스템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기술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 있었습니다. 연회장에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유럽과 미국 대표들은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왕이 계속해서 말했어요. 리야드 메트로 프로젝트의 나머지 구간에도 한국의 기술과 방식을 적용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한국 팀은 다른 팀들과 기술 공유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주기 바랍니다. 에드워드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칭찬을 넘어 프로젝트 전체의 방향을 바꾸는 결정이었어요. 그는 옆에 앉은 톰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미국 팀 책임자의 얼굴은 굳어 있었죠. 이건 말도 안 돼. 톰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우리는 100년 이상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후발주자인 한국이. 에드워드는 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우리도 배울 필요가 있어. 그들의 접근법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거였어.
만찬이 진행되는 동안 에드워드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자신의 보고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미국 철도 산업의 대표로서 그는 정직한 평가를 해야 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얼마나 혁신적인지, 그리고 미국도 이제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솔직하게 전달해야 했죠. 식사가 끝나고 에드워드는 이정민에게 다가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사님. 정말 놀라운 성과였어요. 이정민은 겸손하게 미소 지었어요. 감사합니다, 스미스 씨.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도전이 있을 테니까요. 한국 기술을 다른 팀들과 공유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에드워드가 물었습니다. 이정민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우리는 항상 협력을 환영합니다. 지식은 나눌수록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내죠. 저는 이 프로젝트가 전 세계 철도 기술의 새로운 기준을 세울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에드워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제 보고서에도 그런 내용을 담을 생각이에요. 모든 팀이 함께 협력한다면 리야드 메트로는 정말 세계 최고의 시스템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정민의 눈빛이 밝아졌어요. 스미스 씨의 지지에 감사드립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의심의 눈길이었는데 이제는 우리의 가장 강력한 지지자가 되셨군요. 에드워드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그저 사실을 인정했을 뿐입니다. 전문가로서 편견을 버리고 진실을 보는 것이 제 의무니까요.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온 에드워드는 보고서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국팀의 혁신적인 기술을 상세히 기록하고 다른 구간에서도 이를 적용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어요. 자신의 경력과 명성이 걸린 일이었지만 그는 솔직하게 써내려갔습니다. 철도 산업의 미래는 이제 달라질 것이라고 말이죠. 3개월 후 리야드 메트로 프로젝트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의 기술과 방식이 모든 구간에 적용되면서 공사 진행 속도는 2배 이상 빨라졌고 비용은 30% 절감되었어요. 에드워드는 최종 점검을 위해 다시 리야드를 방문했습니다. 놀라운 변화군요. 에드워드가 사우디 철도청 국장에게 말했습니다. 국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 팀의 기술을 다른 구간에도 적용한 것은 정말 현명한 결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반발이 있었지만 결과는 명백하죠. 그들은 함께 중앙관제센터를 둘러보았습니다. 이전에 에드워드가 한국 팀의 현장에서 보았던 AI 시스템이 이제는 전체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있었어요. 대형 화면에는 모든 구간의 작업 현황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이정민 박사님은 어디 계십니까? 에드워드가 물었어요. 5호선 현장에 계십니다. 가보시겠습니까? 에드워드는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그는 이정민과 다시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차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그는 창밖으로 변화된 리야드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메트로 공사로 인해 도시 전체가 활기를 띠고 있었어요. 5호선 현장에 도착하자 이정민이 몇몇 엔지니어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미국과 유럽 엔지니어들도 있었어요. 모두가 협력하여 일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스미스 씨. 이정민이 에드워드를 발견하고 반갑게 맞이했어요. 마지막 점검을 위해 오셨군요.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누고 현장 한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프로젝트가 정말 잘 진행되고 있네요. 에드워드가 말했어요. 당신의 방식이 모든 구간에 적용되면서 놀라운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정민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른 팀들의 협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특히 스미스 씨의 지원은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에드워드는 겸손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그저 사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결과가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죠. 두 사람은 잠시 조용히 현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공사는 질서정연하게 진행되고 있었고 작업자들은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 프로젝트 이후의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에드워드가 물었습니다.
이정민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몇 가지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중동의 다른 국가들도 비슷한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고 유럽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죠. 세계가 이제 한국의 철도 기술을 주목하고 있군요. 에드워드가 말했습니다. 이정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모든 시작이 여기였습니다. 사막에서 우리의 기술이 검증되었으니까요. 다음 날 에드워드는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리야드의 풍경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바라보며 그는 이번 경험이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생각했어요. 그는 이제 더 이상 서구 중심적인 사고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혁신은 어디에서든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귀국 후 에드워드는 미국 철도 협회에서 특별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단에 선 그는 청중들을 둘러보았어요. 젊은 엔지니어부터 오랜 경력의 전문가들까지 모두 그의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세계를 바라볼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에드워드가 강연을 시작했어요. 리야드에서 저는 기존의 모든 생각을 뒤집는 경험을 했습니다. 한국이라는 우리가 철도 기술의 후발주자라고 생각했던 나라가 사막이라는 극한 환경에서 세계 최고의 시스템을 구축해낸 것을 목격했거든요. 그는 한국팀의 혁신적인 기술과 접근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AI 기반 관리 시스템, 모듈러 공법, 특수환경 대응 기술 등 모든 것을 공유했어요. 이제 저는 젊은 엔지니어들에게 조언하고 싶습니다. 에드워드가 결론을 향해 나아갔어요. 더 이상 런던이나 파리, 뉴욕만이 배움의 장소가 아닙니다. 서울로 가서 그들의 지하철을 경험해 보세요. 한국은 이제 철도 기술의 새로운 선두주자입니다. 강연이 끝나고 많은 엔지니어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에드워드는 자신이 본 것, 배운 것을 솔직하게 나누었어요. 그는 이제 자신의 사명이 미국 철도 산업의 혁신의 바람을 불어넣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에드워드는 이정민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박사님 덕분에 저는 더 나은 엔지니어가 되었습니다. 사막에서 탄생한 철도 혁명이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언젠가 서울에서 뵙기를 희망합니다. 메일을 보내고 창밖을 바라보며 에드워드는 미소 지었습니다. 세계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었고 그는 이제 그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대하고 있었죠. 사막에서 시작된 혁명이 철도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지 그는 진심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